택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지파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죠. 한 건 한 건 가져왔던 것들이 이제는 막 파레트 단위로, 수백 박스 단위로 그것들을 쿠팡으로 대량으로 납품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이대로 갔다가는 더 이상은 지파 물량이 없어지는 거죠. 유통의 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한국의 택배업계 1위 CJ 대한통운이 이제 한 달 후면은 주 7일 배송 시작합니다. 이미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은데요. 360 며칠 되겠죠. 우리나라는 새해하고 추석 쉬고 또 택배 날 8월 10일 쉬기 있기 때문에 쿠팡하고 다른 체제를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주 7일 배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상황, 이 내용 한번 좀 설명드리면요. 주요 키워드로. 이미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의 독주 체제로 대형마트라든가 관련 이커머스 시장이 너무 사이징이 축소됐고요. 또 택배 물량도 대한통운이 롯데하고 한진한 3배 이상 규모가 되는데 택배 물량도 앉아서 정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쿠팡의 연중무휴 365일 배송이 가져가는 거죠. 이 시장 상황에서 이커머스 앉아서 죽냐? 또 택배 앉아서 주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앞으로 큰 영향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앉아서 죽느니 달려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예, 뭐 맞아 죽느냐, 굶어 죽냐, 그렇죠. 얼어 죽냐, 뭐 여러 가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얘기하죠. 네. 사실은 모든 발단은 일단은 쿠팡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쿠팡 로켓 배송이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뭐 택배 업체들한테는 네. 쿠팡이 굉장히 큰 고객이었고요. 네. 특히 또 그 중간에 계속 쿠팡이 이제 오픈마켓을 키웠죠. 네. 오픈마켓을 키워 나가면서 거기에 셀러들이 수십만 명의 셀러들이 거기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은 직매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배송을 하는 방식이었지만 그 나머지 상품들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상품들은 그냥 판매자들이 거기서 알아서 판매를 하고 그 배송을 쿠팡이 아니라 대한통운, 한진, 뭐 로젠 그렇죠. 이런 택배사들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쿠팡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 택배사들의 가장 큰 고객이었거든요. 가장 네. 중요한 또 화주사 중에 하나였기도 그렇게 하고. 됐죠. 네. 그래서 평화롭게 공존을 하다가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쿠팡이 이제는 로켓 그로스라고 불리는 풀필먼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2020년 전후로 해가지고 조금씩 해오던 그 로켓 그로스 사업을 엄청난 속도로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로켓 그로스라는 게 그전에는 쿠팡에서 판매만 쿠팡에서 하고 배송은 택배사들이 했던 그렇죠. 것들을 이제는 쿠팡이 그것들 대량으로 쿠팡 물센터 안으로 매입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다 놔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피킹하고 패킹하고 배송까지 해줄게. 그 대신에 네. 배송비는 전체 판매 금액의 30%, 40% 정도를 지불해. 높은 배송 금액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로켓 크로스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판매거든요. 그렇죠. 이제 물건을 갖다가 뭐 더 싸게 갖다 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팔아야 갖다 주는 건데, 쿠팡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이제는 고객들이 빠른 배송 아니고는 이제는 아예 검색을 안 한다는 거죠. 뭐 박사님도 그렇지만 보통 쿠팡 그쵸. 검색하실 때 로켓 배송, 빠른 배송 검색하고 그쵸. 거기서 나오는 업체들 갖다 배송하기 때문에, 거기 선택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싸도 노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의도적으로 로켓 그로스, 로켓 배송 이런 배지가 달린 상품들을 이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기존에는 가격이 저렴하면은 대한통운, 한진을 이용하던 네. 그런 판매자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판매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쵸. 이제는 그냥 기존에는 본인들이 자기네 회사에서 혹은 창고에서 그냥 거기서 택배 지파를 갖다 시켰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예 쿠팡 물센터로 뭐 몇백 박스 단위로, 수십 박스 단위로 계속 물건을 거기다가 보내고 네. 거기서 바로 쿠팡이 직접 배송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지파라는 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2023년 3월 29일 날 기억나네요. 로켓 크로스. 그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판매자 상품은 쿠팡이 팔고 택배사가 다 지금 배송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참 열심히 해준 게 한진 아닙니까? 네, 장지동의 맞습니다. 한진 물류센터 2분의 1 물량 빼가다 결국 다 뺀 것처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켓 크로스가 들어오면서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물류센터에다 수배송, 반품 회수 물류까지 그냥 총 물류를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게 영역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쿠팡에 들어와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어떻게 보면 택배 물량으로는 비슷하게 수량은 늘어나고 택배 기업들이 앉아서 그냥 수량이 줄은 이런 상황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진만 하더라도 쿠팡이 가장 큰 화주사였었거든요. 화주사였죠. 한 달에 한 700에서 800만 건 정도는 쿠팡에서 물량을 받으면서, 그러면 1년에 거의 한 자기 전체 물량 중에서 한 거의 1억 건 가까운 물량이 쿠팡으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전체 물량에서 거의 한 10%, 15%막 거의 이렇게 육박할 정도로 그렇죠. 안정적으로 공급받다가
이제 쿠팡이 물류인프라가 예전에는 30만 평이었던 물류인프라가 지금 120만 평까지, 132만 평까지 늘어났거든요. 물류인프라가 늘어나고 쿠팡의 근무 직원이 7만 4천 명까지 늘어나 버립니다. 네. 그리고 배송 차량도 물론 지금은 T플러스로 들어가지만 뭐 2만 대 이상의 배송 차량도 거기서 같이 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쿠팡이 더 이상은 이제는 대한통운도 필요 없고 한진도 필요 없어. 우리가 직접 배송할 거야. 순식간에 그 물량이 다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네. 대한통운, 한진도 그래서 그래서 재작년, 작년 진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물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직도 사실 막 그 타격이 가고 있는 부분도 네, 있을 텐데. 그렇죠. 어제 가장 큰 화주 사고, 어제 가장 큰 나의 진짜 중요한 동지가 오늘은 가장 큰 적이 돼서 칼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1년, 2년만 더 갔다가는 지금 대한통운도 한진처럼 되지 그렇죠. 말라는 법이 없죠. 네. 롯데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물류인프라 키워가지고 빠른 배송 저렴하게 해주면 됐던 것들이 이제는 택배라는 거는 집화 단계가 시작 아닙니까? 물량을 갖다가 몇 개가, 오늘 택배 물량이 몇 개라고 했을 때 작년에 41억 건이 넘어갔는데 도착 기준이 아니라 그 물건을 가지러 가서 뭐 허브센터로 가지고 관센터로 가서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가지러 가는 순간에 PDA로 찍으면은 그게 택배의 시작인데 이제 그 택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집화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죠. 한 건 한 건 가져왔던 것들이 이제는 막 파레트 단위로 수백 박스 단위로 그것들을 쿠팡으로 대량으로 납품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이대로 갔다가는 더 이상은 집화 물량이 없어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에 택배 물량은 진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20, 30% 넘게 증가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3사, 이 택배 3사라든지 기본 뭐 우체국 택배라든지 노젠이라든지 집화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소폭씩 네. 줄어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공포스럽죠. 전체적인 택배 물량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각 택배사들이 가져가야 될 집화 물량은 없어지고 있어. 그게 어디로? 그게 이미 쿠팡 물류센터 안으로 대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쿠팡은 그래서 집화를 하지 않고도 거기서 그냥 물류를 갖다가 택배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택배하고 쿠팡의 큰 차이기도 하고 그렇죠. 정확하게 물량을 산정하지 못하는 요소기도 합니다. 택배라고 하면은 집화 단계에서 통합물류협회로 보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쿠팡은 그걸 보고를 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쿠팡이 따로 택배 물량이 몇 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3사는 그 집계한 걸로 봤을 때 사실은 2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대한통운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전체 물량에서 한 40, 50% 가까이가 대한통운 물량이었었고 네, 그렇죠. 최근 들어가지고 근데 구성비가 막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게 지금 23년도에는 40%까지 떨어졌고 24년도 기준으로는 한 35%에서 36%. 30, 그쵸. 4, 5 정도 그 나오더라고요.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쿠팡 같은 경우가 택배 시장에서 한 6%, 7%밖에 안 가던 게 네. 이제 30%가 넘어갔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제 전문가들끼리 의견을 갖다 교환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 50% 마켓시어를 하던 그 대한통운의 택배 시장이 점유율이 35%대로 떨어지고 쿠팡이 이제 32, 3%까지 올라왔다. 턱 밑에까지 온 거죠. 그렇죠. 앞으로 이 상태로 1년, 2년 더 가면은 이제는 역전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큰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택배 산업에서. 그래, 택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집하고 그 수량이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일 매출이 가능한 게 택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뭐 현금장 장사를 해서 일주일 한 달 하면 예상이 됐는데 사실 배송과 집하,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기업이 되든 클라이언트한테 물량을 받아서 전국 네트워크를 갖다 했던 택배가 쿠팡이 단독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줄은 거죠. 그렇죠. 거기에 가장 큰 요인은 또 이제 쿠팡의 로켓크로스도 있지만은 택배는 우리나라 이제 30년 동안 이상을 주 6일 배송하고 2일 무조건 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택배 원조 1976년에 시작한 야마토 같은 경우는 거의 정규직이지만은 한국은 다 계약 관계거든요. 그래서 본사는 대리점하고 계약하고 대리점은 영업소랑 계약하다 보니까 영업소장 입장에서도 이익 구조가 나야 되고 수량을 많이 해서 배송 집화 요율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6일 뛰고 하루 쉬고 했던데 이 30년 만에 이 기존의 어떤 이걸 갖다가 바꾸는 거거든요. 바꾸니까 쉽지는 않겠지만은 본사에서 무조건 달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일요일 날 배송을 해주는 게 너무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이제 상원이 아니라 식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평일 날 근무하다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되면 야 우리 뭐 먹고 싶다 갑자기 할 때 뭐예요? 일요일 날 새벽 배송 갖다 주거든요. 또 그 다음에 당일 배송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택배 기업은 그걸 커버를 못 했겠죠. 근데 이 부분이 시장의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뀌면서 여기에는 이제 호의적으로 물량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택배가 이제 물량을 받는 어떤 수동적인 게 아니라 이번 좋은 기회에는 네이버, 신세계, 이마트, 쓱닷컴 관련된 물량들이 다 이제
대한통운하고 같이 업무 제휴 추진하면서 이 물량을 갖다 어떻게 주는 이게 큰 역할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사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이 택배 시장에서 가장 큰 변동이 지금 오고 있는 게 365일 매일 네, 배송을 그렇죠. 시작하겠다라는 거고 그 기저에는 사실 신선식품을 포함한 식품이 있거든요. 네. 신선식품과 식품 시장을 포함한 이커머스 시장이, 식품 이커머스 시장이 사실 2, 3년만 하더라도 거의 그렇게까지는 크진 않았어요. 3, 4년 네. 전만 하더라도 뭐 한 5조, 6조 대의 시장이 불과 지금 그 몇 년 만에 3배 정도, 4배 정도로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아마 작년 기준으로 24년 올해 마감을 하면은 40조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40조까지도. 2015년도에 컬리가 처음 그 시장에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진짜 뭐 수조의 시장밖에 안 됐던 게 네. 불과 10년 만에 이제 40조까지 10배로 좀 올라갔거든요. 그 시장을 잡는 기업들 많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만약에 토요일 날 물건을 갖다가 주문해서 일요일 날 밥을 갖다가 저희들이 반찬을 시켰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걸 못 한다는 거죠. 그게 왜? 택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즉, 직접 배달할 수 있는 기업들은 쿠팡, 컬리, 습닷컴처럼 자체적으로 자사의 물류센터가 있고 자사의 배송 차량이 있는 기업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네. 그 외에 나머지 90% 이상의 기업들은 그걸 못했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지마켓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물건 주문 들어오면은 토요일날 주문 들어오는 걸 갖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서 쿠팡한테 그걸 그대로 가격이 아무리 싸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네. 그렇게 나간 부분이고 일례로 지금 상반기만 하더라도 올해 3분기죠. 올해 3분기만 하더라도 쿠팡은 엄청나게 신장을 했어요. 쿠팡 매출이 10조 5천억이 나왔기 때문에 매출 신장률이 32%입니다. 엄청나죠. 네. 이커머스 신장률은 한 자릿수로 뚝 떨어져가지고 역신장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쿠팡이 혼자 32% 독보적으로 신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지금 지마켓이라든지 아니면 11번가라든지 한때 쿠팡보다도 더 잘 나갔던 그런 라이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라이벌 기업들이라고 불렸던 지금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막 드랍을 하고 있는데 네. 참고로 11번가는 지금 매출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5% 정도, 35%가 감소를 했고, 네. G마켓도 전년 대비 19.7% 감소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즉, 한동안 쿠팡하고 라이벌로 불렸던 이런 기업들은 수십 프로씩 매출이 역신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쿠팡 혼자서 그 시장을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대한통운, 한진, 롯데 이런 택배사들이 화주사라고 불릴 수 있는 네. 이런 온라인사들의 매출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보고 있다가는 공멸한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대한통운 이익을 아무리 많이 늘리고, 여기 물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도 있지만 아직 물량이 크지 않거든요. 1년 다 해봤자 1억 건도 안 되는 물량이라 그게 전체 택배 시장의 40억 건 중에서 본다면은 2, 3%밖에 안 되는 물량이고 그렇다면은 이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11번가 G마켓 같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매일 배송이 필요해진 거죠. 네. 즉, 대한통운이 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태일 시장, 이커머스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쿠팡이 하고 있는 독보적인 서비스를 이제 같이 하지 않고는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 회사 중에 대한통운이 물류 거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전국의 최고의 물류 거점 갖고 있고 특히 택배 터미널 관련해서 지점 또 3PL 보관 사업하는 거.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의 이제 메가허브 터미널, 가산, 대전 관련해서 이제 전국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는 중요한 건 물량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판매를 많이 해줘야 하는 물량이 중요한데 기존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네이버도 자체적으로 배송할 때 대한통운이도 관련 기업을 이제 선택했겠죠. 네. 그리고 배송할 때 이거는 시간대 배송이 되냐 모든 매뉴얼을 다 줄 수 없었는데 결국 첫 번째는 네이버 입장에서도 대한통운한테 기존에 이제 주식 스왑도 하면서 막 상승 효과도 좀 기대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네이버가 2위, 3위를 밀리지 않습니까? 쿠팡이 치고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만 지금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네이버도 지금 치중한 것 같고요. 또 지금 습닷컴하고 이마트도 네오센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습닷컴도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물량에 잘하면서 배송을 갖다가 속도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배송 빈도는 많았지만은 결국은 수익 구조가 진짜 물류 비용 많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물류센터에다가 수배송 비용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에 잘한 택배를 어떻게 물량을 같이 연합해서 가져가냐에 따라서 대한통운 입장에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매스컴에서 이제 프레스 릴리스가 나가기 전에 CEO라든가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은 미리 그냥 방향은 정해놓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한통운이 이제 신영수 대표 체제로 오래 하면서 2024년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좀 했고요. 또 8월 달에
1930년에 우리나라 대한통운이 최초의 물류회사다. 94년 됐네요, 벌써. 거기에 이제 그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주 7일 배송 무조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도 11월 11일로 기억하는데요. 네이버의 컨퍼런스 콜에서 최소연 대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간대 배송, 메일 배송, 빠른 배송 뭐든지 다 한다. 그리고 우리는 AI, 인공지능이라든가 물건을 파는 이쪽에다가 주력한다고 두 CEO가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습닷컴, 이마트도 지금 조직 CEO를 지금 바꾸면서 지금 올인할 거하고 지금 버릴 거 지금 많이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타임에서 물류를 수동적으로 받았던 대한통운 입장에서도 물류의 플랫폼으로 관련된 물량 기업들하고 제휴하면서 또 앞으로 이제 가능성 있는 이커머스 기업들 물량을 가져오는 것도 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